아저씨, 아이가 깜짝 놀라 계곡 밑을 향해 소리쳤지만 깊은 암흑 속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이는 박태산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숙부님, 왜 그러셨어요? 박태산은 아이의 말에 대꾸도 않고 흑이 여인을 향해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삼형님 제가 처리했습니다. 경장군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무사할 줄 알았다면 큰 오산이지요. 저 계곡 밑은 회룡소라 불리는 아주 악명 높은 곳이지요. 시체가 떠오르려면 아마도 100년은 걸릴 것입니다. 흑이 여인이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대풍수를 익혔구나. 미천한 재주입니다. 말 그대로 대풍수는 시전할 때 특유의 바람 소리가 난다. 동작이 더해질수록 점점 더 큰 바람 소리가 나며 장력의 파괴력 또한 배가 되는 무서운 외가장법 중 하나이다. 박태산의 말이 끝나자마자 흑이자 중 한 명이 박태산과 아이의 견정혈을 누르고는 옆에 있는 풀밭으로 이들을 던졌다. 박태산은 여인을 들쳐 업은 상태로 앞쪽으로 고꾸라져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한편 복면괴한 20여 명이 빠르게 접근하고 있는 방향에서 무수히 많은 흰색 점들이 날아오고 있었다. 괴한들이 독표를 날린 것이다. 흑이 여인이 5명의 흑이자들에게 명령했다. 건막! 명령이 떨어지자 5 흑이자는 흑이 여인 앞에 일렬로 서서 검과 검집을 만만자 형태로 회전시켰다. 검에서 불어오는 검풍에 먼지와 나뭇가지들이 사방으로 흩날리는 것이 그 위세가 여간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앞쪽으로의 시야를 다 가릴 만큼 빼곡히 날아오던 독표들이 드디어 검막에 닿았다. 철과 철이 맞부딪힌다지만 소리만 들어서는 쇠몽둥이끼리 부딪히는 소리로 들릴 만큼 묵직한 소리가 났다. 그만큼 독표를 날린 자들의 공력도 범상치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1타, 2타, 3타. 마치 끊이지 않는 파도처럼 독표들이 밀려왔다. 사방으로 불꽃이 흩날리는 모습이 섬뜩하다 못해 아름답게 보이기까지 했다. 마지막 불꽃이 튕기기까지 차 한 잔 마실 시간 정도 걸린 것 같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독표가 소낙비처럼 쏟아져 왔지만 단 하나의 독표도 이들이 펼친 검막을 뚫지 못했다. 5 흑이자 하나하나가 일가를 이루고도 손색이 없을 만큼 참으로 놀라운 실력이 아닐 수 없었다. 곧이어 가지고 있던 독표를 다 던졌는지 복면 괴한들이 일제히 등 뒤에 검을 뽑아 6 흑이자들 쪽으로 빠르게 신형을 날려왔다. 복면 괴한들 중 제일 선봉 5명과 5 흑이자의 검과 검이 맞부딪히자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다. 강한 검격을 받은 복면 괴한 5명은 뒤로 5보 정도 밀렸으나 5 흑이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느새 20여 명 남짓되는 복면 괴한들이 이들을 에워쌌다. 아주 잠깐의 대치 후 포위하고 있던 복면 괴한들이 동시에 사방에서 흑이자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런데 가장 앞쪽에서 쇄도하는 자부터 차례대로 픽픽 쓰러졌다. 5명의 흑이자가 쓰는 검법은 무엇보다 빨랐다. 반보 먼저 움직여 상대가 1초를 시전하기 전에 인당, 구미, 기해열을 정확하게 찔렀다. 3군데 혈도 중 1군데라도 찔린 자는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쓰러졌다. 용케 살아남은 자는 그 중에도 그나마 경공 수준이 높은 자들이었고 그마저도 그저 뒤쪽으로 피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들이 구사하는 검법은 귀운 검법이라는 것으로 총 28초씩 중 25초씩이 점혈을 찌르는 초식으로 이루어져 모든 초식에 허초는 단 하나도 없고 일격필살의 살초만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치명적인 위력에 비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사실 이 검법에 대한 소문이 돈 것도 최근의 일이었다. 어느 날 제야의 검객 하나가 중방으로 난입해 난동을 부린 일이 있었는데 중방의 군사들이 속절없이 베어질 때 이들이 나타나 일거에 제압한 일이 있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도방에 소속된 비공식 호위 무사들로서 그 실력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았었지만 그 일 이후 이들에게 의심의 시선을 날리는 자는 아무도 없게 되었다. 눈 깜짝할 사이 포위하고 있던 복면 괴한들 중 반수 이상이 쓰러져 2번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반면 한쪽에서는 흑이 여인이 뽑지 않은 검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만으로 괴한들을 상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인의 신법이 기묘하기 짝이 없다. 딱히 발을 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마치 지면을 미끄러지듯 순식간에 이동하여 괴한들의 무리 속으로 들어갔다. 10여 개의 검들이 그녀를 노리고 파고들었지만 옷자락 하나 건드리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의 일장에 맞은 이들이 차례차례 그 자리에 고꾸라졌다. 모두 23명의 복면 괴한들이 그 자리에 쓰러져 2번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이제 남은 건 무덤 쪽에서 아이들을 자루에 넣어 옮기려던 20여 명의 괴한들 뿐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들 역시 6 흑이자들을 향해 일제히 신형을 날려왔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마치 쇠를 긁는 듯한 기분 나쁜 목소리가 들려왔다. 크크크, 이제 그만!
빠르게 신형을 날렸던 20여 명의 복면괴한 모두 6 흑의자들과의 사이에 대여섯 장 정도를 남기고 그 자리에 바로 멈추어 섰다. 이어 기분 나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너희는 하던 일을 마무리 짓도록 해. 복면괴한들이 일사불란하게 무덤 쪽으로 되돌아갔다. 흑의 여인은 방금 복면괴한들이 서 있었던 허공에 대고 냉랭하게 말했다. 내려오너라. 그러자 나무 위에서 시커먼 물체가 하나 떨어져 내렸다. 크크크. 역시 우리 사명님은 눈이 매섭단 말이야. 크크크. 나무에서 떨어져 내린 기분 나쁜 목소리의 사내가 서서히 몸을 일으키자 달빛에 그의 모습이 드러났다. 키가 작달막하다. 그런데 눈이 찢어지고 매우 작아 뜬 건지 감은 건지 알 수가 없고 얼굴이 울퉁불퉁한 것이 참으로 기괴한 모습이었다. 흑의 여인은 이 사내와 아는 사이인 듯 말했다. 추득 속 내 놈이 여긴 웬일이냐? 왜 아직 고려에 남아있지? 크크크. 눈길도 한 번 안 주시던 도방의 어여쁜 낭자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크크. 그러는 당신은 이 누추한 곳까지 웬일인가? 다시 묻겠다. 만약 이번에도 묻는 말에 답하지 않고 희죽거린다면 내일 뜨는 애는 못 볼 것이다. 왜 아직 고려를 떠나지 않고 여기에 있지? 오호. 크크크. 역시 무서워. 확실히 경장군 그자가 우리를 추방하긴 했지. 감히 우리를 추방하다니. 크크크. 예를 갖추어라. 말투가 예전과는 많이 다르구나. 크크크. 이미 죽은 자에게 예를 갖출 필요는 없지. 더군다나 우리 일거리를 다 뺏고 추방까지 한 자에게는 더 그렇지. 크크. 암살에도 최소한의 법도는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대상들을 도살장의 소나 돼지처럼 다루었다. 크크크. 어차피 죽어 없어져야 할 적을 고기 다루듯 한 것이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 우리는 무인들이 난을 일으켜 중망을 세우는데 일조했다. 음지의 일은 거의 우리가 처리한 것을 너도 알 테지. 크크크. 필요해서 마음껏 써먹을 때는 언제고 버릴 때는 가차 없더군. 크크. 경장군께서 그래도 너희의 사정을 많이 봐주셨다. 주위에서 척살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장군께서 추방으로 일단락 지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아직 살아있는 것이다. 오호호. 고려에서 누가 우리를 척살할 수 있을까? 크크크. 뭐야, 나머지 한 녀석 방삼열이란 놈은 어디 있는가? 아, 우리 11야차 말인가? 크크크. 따로 일이 있지. 아, 참고로 내가 부른 우리 이름은 실명이 아니다. 단지 나는 12야차라 불리지. 크크크. 그런데 여기 아이들을 납치해서 무얼 하려 하지? 이제 너희 도박놈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구나. 크크. 그나저나 아이들을 옮길 일꾼들을 저렇게나 많이 죽여놨으니 너희들도 살아 돌아가면 안 되겠지. 크크크. 가만히 있어보자. 어디 있더라? 12야차라는 자는 입가에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품속을 뒤지고 있었다. 흑의 여인은 검을 잡고 있는 손에 서서히 힘이 들어가고 있었다.